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도 뒤로 밀리는 것 같고요. 북한과의 대립을 다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보면 뭐 서두르지 않겠다, 나쁜 협상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들으면 지금까지 되게 서둘러서 뭐 일을 한 줄 알겠어요. 뭐 지금 2년 동안 미중 무역 협상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켓맨 얘기 다시 했다면서요. 네. 2년 전이랑 비교하면 변한 게 없습니다. 발전도 없어요. 이런 사이에 우리 시장만 지금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트럼프 대통령과 팔아도 너무 많이 팔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속에 대안을 세워드려야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송하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마 방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팀장님께서 쌓아둔 명성이 여기 자자하거든요. 네. 그것만 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처음부터 부담드린 것 같아서 바로 오늘 시장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뒤에 보시면 뭐 저희가 여러 가지는 꼽아봤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SK 바이오랜드나 HLB도 눈에 띄고 오늘 장에서 빅텍, 방산주 관련해서도 좀 들썩들썩 하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 가운데서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말이 많았던 HLB가 아닐까 싶어요. HLB.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안신앵커의 원픽은 어떤 게 선정이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안신앵커. 네, 히딩크가 선택한 관절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따봉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2014년에 골관절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 있었던 건강검진에서 전혀 이상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네, 메디포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제대혈류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그 태아의 탯줄에 있는 피에서 줄기세포를 빼내서 이걸 만든 치료제를 말하는데 카티스템이라고 합니다. 카티스템 시술은 간단합니다. 연골에 구멍을 뚫어낸 다음에 여기에 넣기만 하면 끝. 정말 쉽죠. 연골을 한번 다르면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골 재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카티스템 2012년에 출시가 됐고 그 이후 6년 만에 매출 20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바 있었죠. 그런데 카티스템 쪽에서 다시 한번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카티스템 가지고 적응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골관절염에서 발목 관절염까지 그 커버를 확대하겠다는 거였는데 사측은 이미 검증을 받았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임상 성공 확률은 높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하게 호재는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 16%나 급등을 했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1% 미만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종가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시점이 됐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됐고 윗꼬리를 달았네요. 지금 재료 노출에 대피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라는 궁금증도 들긴 하지만 임상 성공을 가정을 해봤을 때 부담 없이 지금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증권사 의견을 살펴봤더니 없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제시된 의견이 없고요. 투자 의견 없음, 목표
잉크 주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막막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기 있는 이유에서 속 시원하게 투자 전략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마련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뉴스나 주가 흐름 보면 리포트 없을만 합니다. 괜히 전화 받기 싫은 것도 있겠죠. 한번 떨어지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안시덴커의 원픽이 메디포스트인데 앞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오늘 16%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죠. 뭐 오늘 하루 만의 흐름만 보더라도 메디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HLB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들이 얼마나 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인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나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카시스템의 임상 상상 승인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SK 바이오랜드와 공동 임상 실험 진행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됐던 점, 또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인 SK 바이오랜드에서 대체제로 메디포스트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메디포스트와 관련된 뉴스 정리를 해주셨는데 역시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약간 어투에서도 뭔가 확신을 갖고 매수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메디포스트 역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려온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 K바이오주에 대한 불신 역시 투자 심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기 전이라면은 최근 바이오주 흐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의견이 네,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상 관련 이슈 혹은 개별적 모멘텀을 통해 주가가 급등락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임상 진행했던 많은 종목들이 크게 미끄러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임상 3상 통과 자체는 쉽게 말씀드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임상 상상 과정도 역시 긴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매수 의견을 낼 수가 없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주가 흐름인데요. 메디포스트는 그러면 짧게 매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스페코 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한 2년 전에도 북한이랑 트럼프랑 한창 말싸움 할 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주 지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한번 이렇게 나오면 방산주 뜨긴 떴었는데 스페코 오늘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페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근데 최근 한 보름 동안에 일일 변동성도 워낙 커서 좀 투자 의견 한마디 해주시죠.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에 응대한 것이 트럼프의 이번 로켓맨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년 동안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지칭했던 로켓맨이란 발언 다시 언급하기까지 한 결과로 방산주가 오전 장 초반에만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금 반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스페코 역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장내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금 떨어졌는데요. 우선 방산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할 때 다시 한번 글로벌 정세 분위기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는 단기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기업 자체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 대응을 통해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신 후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뭐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22%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전부터 스페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갖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뭐 정리하면 되겠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타의 핵심은 손절가 설정하기 그리고 철저히 지키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탈하면 안 되는 라인, 꼭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보유자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8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 미중 무역 관계의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고 또 중국과 우호적인 북한과의 관계 역시 미국
국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때문에 양국 간의 경계가 심해질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금의 장에서의 손실 회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3,800원 손절가 라인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3,950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있기 전 한 이틀 거래일 전쯤에 그 가격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00원은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그래도 제가 매도 사인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스펙코도 이렇게 받고 관심이 많으실 코스맥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뭐 뉴스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그런데 화장품 업계 자체가 좀 시들해지다 보니까 ODM이나 OEM 업체들은 당연히 더 큰 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또 근데 왕이 외교 부장이 온다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나 봐요.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한 지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중에서도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단연 화장품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자주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위아래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화장품주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코스맥스 역시 다소 부진한 실적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관광객 수요가 컸던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쪽이 주가 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맥스 역시 ODM 업체지만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ODM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화장품주 동향을 살펴보자면 ODM에서 OBM으로 전환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예. 이 OBM은 제조기업 스스로의 제품 기획, 개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자체 브랜드 마케팅까지 참여하는 회사인데요. 주가 역시 ODM 위주 종목들은 조금 OBM 방식의 제품 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스맥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OBM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겨냥한 것이 오히려 지난 실적 부진을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선택했다 보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레뚜알 그리고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 이 브랜드를 같이 따내면서 이 시장이 녹록치 않지만은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상황에서 브랜드 개발까지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장기간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코스맥스는 조금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되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으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OBM으로의 변화가 또 새로운 지금의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하고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9만 원에 손절가 7만 4천 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네. 타이밍에 또 벨이 울렸는데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채팅방 굉장히 불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첫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너무 잘 주시고 계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단독 타이밍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기 투자자도 계실 테니까 단기 투자 입장에서 괜찮은 화장품주가 있는지 굳이 화장품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중국 관련주로 확장 지어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중국 내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또 이 화장품주라 하면 단연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의 매력에 빠져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기관적인 매수 수입도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 중기 모두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그리고 또 외부 뉴스에 따라서 얼마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송하늘 연구원 안신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